4월 9일 정전 시장입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하락 종목도 딱 반으로 나눴어요. 지금 뉴욕 증시도 여전히 방향성에 대한 의문을 가진 투자들이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게 지금 국채금리가 계속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주가도 최고치고 오늘 비트코인도 반감기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다시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중동 전쟁 리스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 미국 중국의 무역 분쟁, 정말 복잡한 이슈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에서 사실상 주가는 신고점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지는 것을 우려한 투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점들. 다만 그 주식이 안 무너지고 지금 올해 계속 버티고 있는 것도 괴리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단기적인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다음에 실제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주식이 바로 반등이 나오진 않아요. 금리 인하로 인한 재료 소멸을 겪고 그걸 인해서 기저효과로 인해서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경기에 민감한 민감주들이 크게 탄력이 나오면서 같이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거지. 왜냐하면 경기 민감주들은 실적에 영향을 주는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일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투세 관련해서 아직도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 어마어마한 세제 개편 법안도 통과시켜야 되고 그 세제안의 하위권 법안들도 정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게 참 언론이라든가 유튜버들도 최근에 배틀 아저씨가 영상 많이 올리더라고요. 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제외하고는 금투세 관련돼서 없습니다. 계속 그냥 주식 유튜버들은 상한가 종목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답답한데, 일단은 만약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저는 주식을 많이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좀 포트폴리오가 많이 변경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미국 5대 빅테크 기업들의 현금 보유액이 771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한 해 대한민국 국가를 굴리는데 500조 정도가 들잖아요. 500조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쓸 데가 없어.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라나 유럽이라든가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독과점법 제한하기 위해서 유망한 기업들 M&A 다 금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빅테크들이 돈은 많은데 쓸 데가 없다 이거예요. 쓸 데가 없다. 왜냐면은 이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죠. 제가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왜 좋아하느냐? 최소 인원으로 이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굴릴 수가 있게 만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애플도 포함해가지고 최근에 엄청나게 감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남는다. 그렇다고 인재를 채용하거나 추가적으로 공장을 다른 곳에 지을 필요가 없죠.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곳에 좀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정말 부러운 소리죠. 네, 돈이 너무 많아서 자사주를 매입한다. 그래서 현금액이 굉장히 많다. 그냥 이런 주식들을 투자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주식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계속 고민이 많은 상황에서, 어제 제가 마감 시황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로 인해서 수혜가 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최근에 미국이랑 유럽연합이 중국의 조선사 태양광 업계에 대해서 규제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 너무 싸게 부품들 단합해서 싸게 시장에 풀어가지고 시장 교란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도 최근에 우리 태양광이라든가 조선 업종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 같이 중국 좀 규제하자 라고 지금 미국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높은 국가가 아니고 미국이랑 중국 두 개 원톱 토탑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들. 반도체 종목들이 어제 막 계속 좋다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온 이슈 자체가 또 요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건 좀 이슈를 봐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대통령 바뀌면은 또 정책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약간 하반기까지 결정된 정책은 아니지만은 시장을 그래도 흔들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는 점들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국제유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골드만삭스가 국제유가가 100달러 돌파는 어려울 거다. 사실 100달러라는 이 심리적 저항성을 돌파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하지만 국제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오늘도 여러분들 지금 브렌트유, WTI유, 알루미늄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리는 이구산업, 알루미늄은 알루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부담이 시장에 계속적으로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든 물류의 기초 가격은 국제유가가 결정합니다. 왜?
당연하죠. 그 원자재를 옮기는 게 배로 옮기거나 비행기로 옮기거나 백사고로 인해서 백사기에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유가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유가가 가장 중요하게 원자재 가격을 결정한다고 좀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뭐 달러라든가 국제유가 뭐 소폭 조정이 나왔는데 국채금리가 지금 안 잡혀요. 네, 국채금리가 안 잡힙니다. 국채금리가 안 잡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나라 환율에 대한 부담감, 환율이 계속 신고가 찍었다가 내려오고 신고가 찍었다가 내려오고 반복을 하고 있는데 부담스럽다. 여러분들 환율이 높으면은 외국인 투자들이 국내 증시의 환차 손익을 우려해가지고 매수세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주식을 살 때는 달러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그 현금으로 국내 주식에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환차 손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것들 부담감이 생길 수 있다는 점들. 자, 그리고 뭐 다시 6월 금리나 확률이 50% 올라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결 확률 48%, 네, 인하 확률 51%입니다. 사실상 동결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담감들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들. 여러분들 계속 제가 금리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나라 금리 차가 2%잖아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우량 채권인 미국 주식을 사면은 1년에 4%씩 이자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식 지금 1년 두고 있다고 해가지고 배당을 뭐 4%로 줍니까? 수익률을 4%로 줍니까? 그래서 안전자산이 미국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국채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 뭐 큰 이슈는 없고요. 네,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중동 리스크, 여기 좀 가장 중요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내일날 결정이 되기 때문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수출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원래 2% 미만을 예상을 했는데 반도체 때문에 올해 2.3% 경제 성장률 기록할 수 있고, 이건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빅테크 종목들이 좀 고점 구간에서 이제 오버행 이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테슬라는 로보택시 발표를 하면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다는 점들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국이 TSMC의 반도체 지원금을 확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얼마 차이는 나지 않는데, 삼성전자도 지금 최근에 텍사스에 공장 추가로 짓기로 했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추가적으로 좀 예산 지원금이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얘들이 좀 치사한 게 자국 내 기업들에게 너무 많이 보조금 준다. 예, 우리나라는 솔직히 지을 필요도 없는데 짓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자국 보호 무역, 우선주의 무역이 생길 수밖에 없고, 뭐 어쩔 수 없겠습니까? 미국이 일장인데, 학교로 치면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끌려갈 수밖에 없고, 보조금 주는 것도 감사합니다라고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보조금들은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되고요. 자, 보잉 진짜 문제 많네요. 이번에 또 운행 중에 엔진 커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보잉 문제 많아요. 네, 그리고 개별적인 뭐 이런 종목들 이슈가 있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내일 여러분들 우리 총선이죠. 내일 총선이 있습니다. 예,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수요일 뉴스죠. 총선을 앞두고 내일 휴장을 하게 되고,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번에 당연히 네, 금융투자 소득세 입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그냥 뉴욕 증시를 가는 것도 좋지만 비트코인 지금 반감기에 오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게 아닌가. 21일날 4월 21일날 반감기거든요. 네, 그래서 반감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이 어려워지게 만드는 게 반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감기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어차피 금투세 되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냥 박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박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슈를 한번 또 확인해 둘 필요가 있겠지만은 빨리 뉴욕이라든가 비트코인 쪽으로 좀 시선을 옮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좋은 뉴스가 있었는데, 췌장암 관련돼서 또 치료제를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기 특히 RAS 단백질의 한 종류인 뭐 KRS 돌연변 췌장 종양의 70 제거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KRS 그 단백질을 제거하는 그 테마가 나이백입니다. 나이백. 그래서 오늘 뭐 수급 들어오는 거 요거 췌장 이슈 나오게 되면 이게 메인 뉴스거든요. 헤드라인 뉴스이기 때문에 나이백 한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이런저런 종목 많이 찾고 있는데, 그냥 약간 제가 어제도 밤에 종목 찾다 현타 온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어차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전쟁 리스크랑 총선 리스크 때문에 어차피 수급은 세력들이 정하는 건데,
당장에 또 오늘 또 관망세가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도 한번 잘 헤쳐나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